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수출 부분 할 건데요. 그 전에 15번 강의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제된 적 없으니까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간이형 수정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간이라는 유형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십시오. 간이형 수정은 앞 시간에 있었던 건별입니다. 그것만 잘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수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출은 키워드부터 잡고 갈게요. 직수출, 이게 바로 키워드고요.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직수출하고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 부분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프로그램을 띄운 상태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띄우시고요. 자, 날짜 2월 27일. 자, 여러분 또 지금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월만 넣고요. 엔터 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일자, 2월 안에 속하는 모든 일자가 다 보이게 하는 거고, 요 맨 밑에 줄에다가 내가 이제 원하는 문제 있죠. 27일이니까 날짜를 뭐 27일이라 여기다가 가신 다음에 27일 뭐 이런 식으로도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아예 날짜를 위에서 지정 다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 엔터 치시면 네, 그냥 이렇게 모든 2월달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들을 보여주고,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27일이라고 이렇게 넣으시고, 뭐 하나씩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학생들도 많고요. 자, 수업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직수출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보시면 16번이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밑에 참고 부분을 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십시오. 자, 16 수출이라고 들어갔고요. 이제 품목은 위에 보시면 제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는 수량 단가가 일단 없다는 거, 그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수량 있네요. 1000개라고. 네, 수량은 1000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당 뭐 2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우선 또 체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날짜가 2월 27일이죠. 보시면은 수출 선적일이란 날짜가 나오고 2월 27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읽다 보면 선적일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고 대고객 매입률은 뭐 12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혼동을 주는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은요, 우선은 원칙만 알려드릴 겁니다. 원칙 같은 경우는, 원칙은 선적일 기준으로 갑니다. 환율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수출한다 라고 하면 우리 장부에 반영시키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선적일 기준입니다. 그것만 우선 기억하고 계속 갈게요. 항상 공부는 그때 배울 거를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거는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진도상에서 뒤로 가면 또 나오면 그때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 드려봤자 여러분 하나도 기억 못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제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공부의 양을 중첩적으로 알아서 늘려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단연간의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드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적응을 하시면서 잘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점차 넓히다가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은 이제 내가 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또 좁히는 뭐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우선 뭐 계산기도 하나 좀 띄우겠습니다. 계산기도 잠깐 띄워가지고 네, 같이 봅니다. 자, 계산기도 띄울 거고요.
지금 200달러, 하나당 200달러고요. 선적일 기준 환율 보이시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1100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200 곱하기 1100. 네, 하나당 22만원입니다. 제품은 1000개고요. 하나당 22만원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수량 1000개에 22만원이라고 넣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공급가액이 2억 2천만원이 됐죠. 부가세 안 붙었거든요.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세나 지금 보시는 수출, 요거 전부 다 수출 관련된 거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잠깐 배우기도 하는 부분인데, 수출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 요건 이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건데, 네, 수출이 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물 건너가서 다른 나라로 팔릴 때 있죠. 그때는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따라서 부가세를 매긴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수출할 때도 부가세 매기고 그 나라 가서 또 부가세 매기잖아요. 그럼 과세가 두 번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물건값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서 배우는 건데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또 이런 부분 가시면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출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부가세가 0%고요. 그리고 나머지 입력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아웃전자. 그리고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커서가 옮겨졌고요. 요거 말풍선 클릭해서 보시면, 자, 여러분 영세율 하실 때는 우리가 3번 했었던 거를 기억하시고 계실 건데, 자, 수출, 직수출은 1번입니다. 보시다시피 글자 자체도 직접 수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 1번과 3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혼동되실 필요조차 없어요. 아, 요것만 일단 쓴다. 혹시 뭐 딴 거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틀려야죠. 왜냐면 다 몰라요, 지금. 어차피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 다 기출문제 기반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진짜 특이한 문제를 내가 틀렸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남들 맞추는 것만 잘 맞춰도 합격할 수 있다. 자, 1번 넣었고요. 자, 수출 신고 번호라는 칸이 있는데 요거는요, 문제를 딱 보면서 수출 신고 번호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넣으십시오. 근데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정보 없죠. 그러면 못 넣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넣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시험 치실 때는 문제에 있는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없는 거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커서가 이제 요 오른쪽에 붕괴로 갔고요. 우리 붕괴는 항상 3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차변 하신 다음에, 자, 위에 돈을 어떻게 받았냐? 3개월 후에 받기로 라고 되어 있죠. 3개월 후에 받기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시면 되고, 지금 이제 대표적인 문제만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일본의 세븐전자. 자,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어딘가 그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5번은 중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왜냐면 금액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 라이라이한테는 또 달러로 했네요. 위안화로도 나오기도 해요. 위안화로도 나오는데, 자, 다시 3번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계속 직접 수출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요거 보면서 이제 이 직수출이구나.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나왔고, 선적일 환율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딱 그 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일본 환율은 특히 주의하실 점. 요거 100엔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좀 수정하셔야 되냐면, 그럼 1엔당 얼마일까? 요거 아셔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0 2개 빼시면 1엔당 1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좀 체크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는 일본 환율이고 알아서 계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1엔당 얼마?
됐죠? 요까지 되셨으면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량이 나와가지고 수량 단가를 온전하게 이렇게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날짜 먼저 넣을게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줄은 원래 입력돼 있던 거니까 따로 지우시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 칸에다가 직접 수출이니까 수출 16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품 B까지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이제 수량 단가는 이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기능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30만 N, 여기 보시면 30만 N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N화로 넣으면 안 되는 건 아시겠죠? 원화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30만, 그리고 단가에다가는 환율 요거 있죠. 1인당 10원이네. 그러면 10. 자,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굳이 계산기를 뚜드리지 않으셔도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지우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엔터, 스페이스, 엔터. 그러니까 이런 꿀팁도 여러분들이 그냥 영리하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십시오.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이 나왔고요. 이제 거래처, 세븐전자. 그리고 이제 영세율 구분입니다. 직수출은 아까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보시면 수출 신고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엔터 치시고 분계 3번 하십시오. 자, 이제 차변만 넣으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계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매일 매출 전표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분계가 이런 물건 팔거나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계는 그리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구분하는 유형, 구분하는 거 지금 키워드 학습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기억합시다, 우리. 이제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라일라이 상사, 회사, 제품, 그 다음에 1000개, 그리고 단가는 뭐 $100, 직접 수출 키워드,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지금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다가 달러화로 했고, 선적일 환율이 나왔고요. 항상 선적일 환율 기준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요 같은 경우는 요 $100, 그 다음에 1200원을 곱해 보겠습니다. 100 곱하기 1200 하시면 12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하나당 12만원짜리고요. 그리고 1000개입니다. 12만원 1000개. 자, 날짜는 7월 25일. 유형은 수출이고요. 품목은 제품. 수량 1000개 하시고, 단가 아까 전에 12만원이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라일라이. 네, 중국 라일라이가 있고요. 영세율은 1번입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분계는 3번. 자, 차변.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느냐? 외상 매출금으로 받기로 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요, 가만히 앉아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맞추셔야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보기만 하면 아직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상황이죠. 7번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좀 길게 보이긴 하네요. 문제가 좀 길게 보이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국 브리티시의 제품을 5만 달러, 제품을 5만 달러의 직수출 키워드 나왔고요. 제품의 선적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오늘 날짜죠. 보시다시피. 자, 대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12월 10일 날 먼저 3만원 환전하여 보상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고, 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12월 10일의 제품 인식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밑에 보시면 요 부분 12월 15일 날 나머지를 받기로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볼게. 이 문제에서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15일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환율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분계는 그냥 오늘 날짜 12월 10일에 환율로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없는데
하나씩 또 입력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는 12월 10일로 일단 갈게요. 12월 10일. 그리고 유형은 직수출이니까 16번 가주시고, 품목은 제품. 수량 단가 뭐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총 5만원, 5만 달러치를 파는 거거든요. 이 5만 달러를 이렇게 밑에 보시면 나눠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눠 받든 한 번에 받든요, 지금 요 첫 번째 줄에는요, 그냥 그 물건의 가격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붙었는지를 적으면 돼요. 돈을 지금 당장 받나, 외상으로 받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바로 5만 달러, 그리고 환율이 1080이네. 1080, 이렇게 아까 우리 기능을 활용하지 했죠. 자, 총 5,400만원어치를 난 물건을 판 겁니다. 얘네를 지울게요. 자, 요거는 항상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관없이 이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티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영세율 구분도 1번,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갑니다. 분계도 3번 하시고. 자, 이제 차변에서 조금 수정을 하면 돼요. 차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돈을 나눠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하나씩 넣어 볼 건데요. 우선은 3만 달러. 3만 달러는 오늘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보통 예금이네요,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3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입력을 해봅시다. 3만 달러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 차변에 어떻게 하는가? 먼저 보통 예금 하시고요. 그리고 금액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계산기를 띄우신 다음에 3만 곱하기 1080 이렇게 하시면 이게 32400 나오죠. 이것도 팁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끌은 다음에 컨트롤 C,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컨트롤 C 하시고 요 금액 칸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요런 기능도 있어요. 요거 꿀팁.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상으로 했잖아요. 그럼 환율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잔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따로 외상 매출금에 환율 곱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이제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아라전자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수출을 한다. 선적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9월 20일 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선수금 계정이죠. 그래서 9월 20일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차변에는 뭐 돈 같은 것들을 받았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장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다시피 환가 금액을 한국 돈으로 이제 바꿔보니까, 환전을 해보니까 220만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받은 돈을 현금으로 환가를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환가해보니까 220만원이다. 그래서 장부에는 대변의 선수금이 220만원이라고 요 2000달러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뭐 별표를 보시면 기준 환율은 뭐 이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따지시면 안 되고, 그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환율로 환산했느냐, 요 위에 있는 1100원 얘로 환산을 했다. 요걸로 이제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품을 직접 넘기는 날짜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달러, 1100원이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네, 보시다시피 22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2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근데 이거를 10일 후에 수취한다. 이 말은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외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또 할 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물건 판매했는데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계약금 포함해서 오늘 선적한 날짜에 받을 돈까지 해서 총 2,42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칭하시는 거,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니까 지금 차근차근 좀 잘 따라오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이제 물건값 자체는 계약금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2,420만 원이다. 그거를 우선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입력을 해볼 건데요. 날짜는 10월 11일이죠. 네, 여기서 수출로 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합니다. 제품하시고, 공급가액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20만 원이라고 넣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거래처 이름은요, 아라전자네요. 아라전자 넣으시고, 자, 001구분이 직수출 1번.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자, 이제 차변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제품 매출을 총 2,420만 원어치 했는데 요거에 대한 돈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먼저 9월 20일 날 받아놨었던 선수금이 대변에 지금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미리 받은 돈이라고. 요거를 먼저 차변으로 바꾸면 없앤다는 뜻이죠. 장부에서 지워주는 거죠. 자, 먼저 선수금을 지워줍니다. 금액은 220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월 11일로, 맞죠? 자, 근데 오늘 날짜로 등록하려고 보니까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외상 매출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금액은 자동적으로 2,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위에 보시다시피 기준 환율로도 계산이 된 거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끝. 그러면은 10월 21일 날 요거는 뭐예요? 자, 이게 10일 이후에 수취할 예정인 그 2만 달러가 그 말인데, 여러분 오늘 10월 11일 시점에 요 기준 환율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요거를 입력한다. 요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요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처음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었다면 틀리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공부를 한번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온다면 그때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제 카과로 가겠습니다. 자, 카과는요, 카드 과세의 줄임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카드 과세의 줄임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키워드는요, 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 팔았으니까 이제 카드를 받았다, 뭐 그런 뭐 이야기가 되는데,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을 판매하고, 요거 보면 이제 매출 거래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로, BC카드 결제 받았다. 카드로 이제 아시겠죠? 이게 과거예요. 요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니저면 다음 것 같다.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우리가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먼저 날짜는 9월 20일이고요. 9월 2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지금 봅시다. 거래처 이름도 부산이라고 나와 있고, 금액만 좀 찾을게요. 금액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물건의 가격은 200만원, 그리고 부가세가 20만원이 붙었죠. 그리고 합계가 220만원인 뭐 요런 상황입니다. 합계가 220만원.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를 우리가 공급 가액이라 불렀고요. 얘는 세액이라 불렀고,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입력하는 칸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월 2일이고요. 카과는 요 밑에 보시면 17번에 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 카과하시고 또 제품 적으시고 수량 단가는 괜찮습니다. 이제 요 부분 때문에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외의 거래들은요. 내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입력할 필요 없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합쳐진 요 220만원 있죠. 요걸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220만원이라고 넣고 엔터 쳐볼게요. 자동으로 쪼개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자동으로 쪼개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이외의 거래들 영수증들 있죠. 전부 다 합쳐진 가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부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엔터 치시면 신용카드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말풍선 클릭해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카드사가 나오거든요. BC카드 요 보시다시피 BC카드죠. 요걸로 넣으시고 자 분계도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하시고요. 자, 차변에다가는 이제 뭐라고 적는가 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카드로 결제 받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사업주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카드 회사한테 돈을 받거든요. 그럼 카드 회사가 나한테 줄 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살 때 카드 긁으면 미지급금이라고 잡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반대로 보면 이건 미수금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이론적인 부분인데 지금 뭐 팔았는지 보세요. 제품 팔았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팔고 내가 뭔가 외상값이 생긴 건데 그러면요 이론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은 요 외상 매출금으로 쓰든 미수금으로 쓰든 큰 관계가 없다 보니 미수금으로도 쓰기도 해요. 이론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답이 어떻게 공개가 됐었냐면 외상 매출금도 맞는데 미수금도 맞다라고 공개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이 문제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시오. 이 문제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걸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는 그걸 아마 지정을 좀 해줄 겁니다. 이게 하도 이제 그 정답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분 거래처 있죠.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거 BC카드라고 카드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BC카드로 바꾸시는 게 맞고요. 요 부분 위에 부산이라 돼 있는 요 부분 있죠. 얘는 BC카드라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내가 물건을 어디에서 사냐 어디에다 파느냐 그 거래처가 요 위에 적히는 데고요. 그쵸? 그리고 돈을 어디서 받느냐 그건 이제 BC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C카드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 첫 번째 줄에는 내가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 있죠. 그걸 적는 거고 아래쪽에는 카드 회사 그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이 제품 팔았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게 나중에 전산세무나 이런 데서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10월 20일 1일이고요. 자 키워드부터 갈게요. 제품 그 다음에 판매하고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란 단어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고 카드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으로 뭐 회계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분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0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카드 과세니까요 카과라고 하겠습니다. 17번 카드 과세 품목은 제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넘어가시고 자 요것도 아까 어떻게 했나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넣어야 쪼개준다 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어린 상사, 그리고 신용카드사 갑니다. 여러분 요거는 오타입니다. 뭐가 오류가 있는데 데이터 오류인데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국민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카드를 BC카드로 좀 바꿔주십시오. 국민카드를 BC카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정오표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네, 요거 체크를 제가 데이터 체크를 다 못해서 네, 하긴 했는데 요거까지 못했네요. 요거는 카드를 네, BC카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BC카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네, 바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BC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계는 왜 3번 네, 하시고 자, 차변입니다. 이것도 문제 보시면 명확하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따라주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처 바꾼다고 했었죠. BC카드라고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는 크게 뭐 별다른 차이는 없는 문제였고 뭐 굳이 차이라고 한다면 1번에는 영수증 그림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요거는 따로 뭐 그림은 없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 문제 요거는 한번 해볼 거예요. 추가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키워드부터 체크합니다. 제품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판매 여러분 먼저 전자 세금계산서라는 말 나왔어요. 됐죠? 그리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를 또 받았대요. 지금 요거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세금계산서도 나오고 카드도 나왔어요. 뭔가 중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 수령분은 미수금으로 해라. 이것도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네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또 기억하실 게 있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은 뭐뭐 있다고 했는지 지금 떠올려주세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두 번째 카드명세서, 세 번째 현금영수증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금계산서가 그냥 제일 짱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중복이 되면 충돌하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세금계산서가 대빵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7월 9일로 가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가면 과세로 가야죠. 11번 과세로 가시고 그리고 제품 해주시고 자, 공급가액 3천만원 넣으시면 되죠. 부가세 별도니까 300이 이렇게 붙게끔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븐전자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 맞고 분계서 한번 하시고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보세요. 여기만 이제 좀 달라지게 하면 됩니다. 차변은 미수금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미수금으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 팔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미수금으로 하라 했으니까 해준 거예요. 자, 마지막 포인트 카드회사. 지금 카드 어쨌든 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네, BC카드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BC카드라고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문제는 완료입니다. 세무 2급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실제 세무 2급 시험 보시면. 나머지 다 똑같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기출문제 푸시면서 이제 그렇게 좀 추가되는 유형들 있잖아요. 그것만 답안 보시거나 혹은 뭐 그 해설 강의 보시면서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과는요. 일단 하면은 요거는 생략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출할 때는 이제 카드 면세는 나오잖아요. 내가 면세 물건을 파는 면세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뭐 여기 면세 사업자가 되는 순간 다른 문제들이 다 성립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매출 카면은 안 나오고 매입 카면이 뭐 나온다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관은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다. 키워드는 현금 영수증이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네, 현금 영수증 키워드고요. 1번 바로 푸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키워드부터 갑시다. 제품, 부가세 포함, 판매, 현금으로 받았는데 영수증을 봐야 돼. 현금으로 받은 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영수증. 그리고 최하나라는 거래처를 하나 등록하자입니다. 거래처 번호 4000번. 요거는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있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에서 먼저 선수로 하셔야 될 게 거래처 등록 먼저 해주세요. 거래처 등록하시고 거래처 번호 4000번이니까 예, 맨 밑에 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000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하나 거래처 등록하시면 되고 뭐 매출 매입 동시 모르겠으면 위에 거기다 동시죠. 그러면 요거는 동시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다가 뭐 최하나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최하나에 대한 정보가 요거 4000번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정도 지금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매출 전표를 띄우신 상태에서 날짜 10월 10일 넣으시고 자, 유형은 지금 보시면은 자, 22번에 보십시오. 현과 보이시죠? 네, 요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과로 넣겠습니다. 현과가 지금 22번이죠. 현과 넣으시고 제품 하시고 수령단가 됐고요. 이제 요거 입력을 어떻게 하시냐? 자, 아까 세금 계산서 이외의 것들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요 포함된 가격을 넣으시면 네, 자동으로 쪼개준다고 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최하나 이렇게 되고 방금 등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분기는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은 자, 기본적으로 또 아셔야 될 거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 이렇게 해주면 보통은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현금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네, 맞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오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내 보통예금 통장에 바로 잡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어쨌든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겠죠. 근데 그 현금을 바로 내 보통예금 통장에 잡아 넣었다 하면 요 차별 부분이 보통예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거 이해되세요? 응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건 말씀드렸고 이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 두 문제만 푸시고 네, 이제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3번 하겠습니다. 자, 개인인 소비자 최하나에게 전자제품을, 요건 또 전자제품이라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현금 판매, 현금이고요. 현금 영수증까지. 그냥 현금 판매하면요, 여러분 영수증이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건별로 가야 돼요. 현금 영수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현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9월 26일. 그리고 현과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는 전자제품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0만원을 다 넣으시면 쪼개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최하나라고 개인 이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차변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현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요 연습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 문제 그림이 있죠. 네, 요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자, 개인 최하나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 보이시죠? 네. 여기서 밑에서 보실 부분은 요 금액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별거 없거든요. 22만원입니다. 합쳐서 부가세 합쳐서 22만원이네요. 자, 입력합니다. 날짜 10월 27일. 그 다음에 유형은 현과. 자, 그리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 자, 어떻게 하라 했다?
합쳐진 금액의 22만원 요거를 넣자. 넣고 그 다음에 최애 하나 됐고, 자 분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하나 또 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방금 했던 문제들 기억나시죠? 분개에다가 3번 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배우신 대로. 자 근데 자 여기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하시고 밑에 이제 적혀있는 거 쭉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3번 혼합을 했습니다만 여기 1번에 현금 보이시죠? 네, 내가 돈을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받았을 때는요, 자 여기다가 1번 현금이라고 넣으시면 끝입니다. 딴 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입금이라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나한테 돈이 현금이 입금됐다. 차변 보시다시피 현금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다 입력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한쪽 변이 이제 차변이죠. 이 문제에서는 다 현금으로만 된다면, 분개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현금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넣으셔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3번 혼합하시고 여기 차변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현금 하셔도 맞습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답은 그냥 기능일 뿐이에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매일 매출 전표 매출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매입 부분 할 건데요. 요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추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